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오늘 5월 8일 자, 공개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그 비교적 이제 잘 마감을 했고, 어제 중국도 어제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소리가 작으세요? 네. 네네, 제가 잠시 후에 좀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그 간밤에 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시초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국이 얼마를 빠졌고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에 뭐 하락 출발하는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시초가 확인하고 또 시황 설명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시황이랑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 증시부터 잠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그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뭐 S&P 500 지수 요 세 개 다 모두 이제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네. 다우 지수가 1.7%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9,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1.6%, 그러니까 1.5에서 2% 사이에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약간 좀 급락이 나왔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주식시장 또 이렇게 그 주식을 또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보시면 이제 유럽 쪽도 동일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잠깐 보시면 어제 미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 쉬는 날이었죠. 그 5월 여기인데 5월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월요일 날 쉬는 날 그날 이제 중국이 급락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 정도 이제 상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제 뭐 그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가라는 게 단기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몇 퍼센트 급락했느냐 몇 퍼센트 빠지고 있느냐 이거보다 캔들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요걸 봐야 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였었죠. 네. 캔들이 그 양봉으로 잘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고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더 없어요. 그냥 10일 날그 중국이 약속을 좀 어겼기 때문에 뭐 10일 날 예정대로 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상의 추가 얘기는 뭐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달라진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추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캔들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어제 그 캔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잠깐만 더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게 양봉으로 끝났느냐 음봉으로 끝났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꼬리가 아래 꼬리 쪽이 아래 꼬리가 달렸느냐 아니면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투매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보면 끝나기를 양봉으로 어제 이제 엊그제죠. 잘 끝났고 뭐 미국이 급락을 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에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다만 마이너스 1%까지는 뭐 빠지긴 했지만 그 외에 추가 하락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제 또 이제 하락이 하나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추세가 중요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캔들인데 추세가 중요한데 요 추세는 어떻게 그리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단기 추세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그다음 위쪽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찍은 거예요. 여기 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저점을 이으면 딱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드린 건데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될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폭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아래 꼬리 저점을 찍어놓은 자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추세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추세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추세 매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세가 살아있으면 중간중간에 단기 급등 또는 단기 급락이 나와도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주가라는 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추세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인데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요거 보여드린 거 요거는 이제 단기 추세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여기를 이제 갱신을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다우지수인데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를 보면 이미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 내놓고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 지금 이제 그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런데 추세는 변한 게 없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추세는 살아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신고가 내기 바로 일보 직전 자리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살짝 한번 꺾었는데 이따가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그 추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추세 매매할 때는 이런 자리가 뭐겠어요. 이제 이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추세를 유지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신고가를 내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신고가를 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이제 해놨는데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리거든요.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5%짜리 뭐 10%짜리 뭐 3%짜리 이런 단기 수익 말고요. 이제 50%, 100%, 뭐 200%그 이상의 이제 좋은 수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대형주건 개별주건 50% 정도 이상 최소한 50%짜리가 큰 수익은 아닌데 50% 이상짜리 수익을 내려면 즉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전고점이 뭐 52주 신고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상 최고가일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전에 요즘에 이렇게 그 패턴을 보면 항상 약간 들었다 놨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기 직전에 한번 꺾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내기 전에 한번 꺾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제는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 잠깐 차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를 돌파했으면 이제 신고가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살짝 눌렀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 보면서 이제 뭐 그 업무를 본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꺾어놨는데 이런 일이 흔하냐 흔하지 않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고가 낸 후에 누르느냐 신고가 내기 전에 누르느냐 방금 그 말씀 드렸죠.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네. 그리고 앞전에서도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항상 증시라는 게 한 달 정도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하루 이틀 꺾어요. 근데 떨어질 때 마이너스 한 0.1%, 2%, 마이너스 0.5% 살짝 누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좀 세게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에서 보통 마이너스 2% 정도짜리 심하면 마이너스 3%짜리 급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훅 꺾은 다음에 다시 가요. 그리고 신고가 내고 또 열심히 가다가 개인들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한번 훅 떨궈버리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2에서 심한 마이너스 3%짜리 급락이 나와요. 이 급락이 나올 때 이제 어떤 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지수를 이만큼 급락을 시키려면 어떤 이제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악재성 이슈를 이제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개인들이 털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 원리를 아시면 되게 간단해요. 신고가를 뭐 세게 내주고 바로 가주면 좋긴 좋겠는데 거의 요즘에 이렇게 꺾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미국 다우지수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크게 급등 나왔던 적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여기 밑에를 한번 잘 보자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보통 개인들은 요런 데서만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 아니면 요런데 아니면 여기 이 종목이 더 갈까 못 갈까 이 지수가 더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보통 이것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를 보지 마시고 항상 밑에를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식을 사면 훨씬 편하니까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연구해 보면 되거든요. 여기를 한번 그만 보도록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2016년 이제 2016년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마 2016년 11월 달일 겁니다. 근데 여기 2016년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자리예요.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신고가 내는 자리였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만 뚫으면 여기가 그때 18,300포인트가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신고가 나는 건데 지금 다우지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쭉 올라가다가 살짝 밀어요. 힘이 조금 부족했죠. 옆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돌리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뚝 떨어져 있죠.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내기 직전에 뭐 했냐면 아까 이제 여기가 신고가였죠. 네. 여기만 뚫으면 이제 사상 최고가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올라왔다가 잠깐 밀렸다가 또 왔다가 붙었다가 밀렸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를 탁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을 꽂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마이너스 3% 급락했어요. 다우지수는 하루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세게 안 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3%대 급락이에요. 거래도 있죠. 네, 6월 달이면 이제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껴있는 이제 그런 날인데
이때 지수를 급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우지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때 이게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이게 4, 5, 6. 그러니까 4, 5, 6 3개월 동안 이제 옆으로 돌았던 박스권인데 여기를 이제 이탈하는 이제 그 음봉이 나온 거예요. 거래까지 듬뿍 실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이 3%짜리 음봉이 나올 때 뭐 좋은 얘기가 나왔겠어요? 나쁜 얘기가 나왔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거고 미국 증시가 하루에 3% 급락을 했으니까 전 세계 그 언론에 아주 그냥 도배가 됐겠죠. 그래서 왜 3%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확 밀리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밀어버렸어요. 이 당시가 아마 그 브렉시트 아니었나 싶어요. 네, 2016년 6월달에 그 6월 25일 전후에서 이제 그 브렉시트가 그 사건이 좀 있었거든. 2016년도가 맞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그렇게 한번 밑으로 훅 치면서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차트가 깨지면 모든 게 끝나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박스였죠? 네, 요거였는데 이게 요즘에는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얼마든지 밑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나중에 바로 숨도 안 쉬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바로 제껴버리고 옆으로 또 살짝 이제 돌다가 그냥 치고 나갔어요. 쉽게 얘기해 그냥 치고 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이 여기 11월 달이었는데 여기서 딱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제 그 작년 초부터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신고가 내기 전에 뭐 하냐면 근처에 왔다가 밀렸다가 또 올렸다가 밀렸다가 하는데 보시면 밑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때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브렉시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악재로서 약간 이제 그런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확 밀어버리고 나서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신고가 내기 전에 한번 밑으로 꺾은 거예요. 근데 오래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 3%짜리 이제 급락을 시키면서 밑으로 흔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었다가 또 살짝 놓고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막 뭐 5%, 20%, 30%씩 급등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를 대변하는 지수인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오늘 아침에 드리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고가 내기 전에 항상 진통이 따라요. 이게 신고가 내기 전에 나오는 그 심리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내기 전에 그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면서 이제 돌파하기 전에 나오는 그 진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나세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은요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러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털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목이라는 게 올라오다가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슈나 그런 것들 만약에 테마로 올라왔다 그러면 뭐 이게 더 이상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고 좀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식하시면서 큰 수익 내시려면 신고가 내기 전에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왜냐면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여기 이걸 돌파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주식인지 정확하게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가려낼 줄 알면 이제 수익이 크게 나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016년 이제 3년 전인데요. 이때처럼 전고점 부근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이때랑 참 많이 비슷한 게 그 신고가를 내다가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때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2번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거기서 약간 진통을 이제 겪고 나서 나중에 쭉 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증시를 다시 보시면 똑같아요.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쭉 내놓고 있다가 한번 팠었죠. 요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팠었죠. 요건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을 해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미국 주식 보면 뭐 마가라고 하죠. 이게 뭐 인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죠. 이 당시에 이제 급락을 이제 유발했었는데 최근에 또 반등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작년에 이제 그 작년에도 보면 크게 보면 쌍바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이제 신고가 내기 지금 직전인데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이제 그 뭐 대통령하고 뭐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어떤 이제 뭐 결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거를 쭉 이렇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뭐 타결될 가능성은 네, 약간 우세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50%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이제 타결되면 지금 이제 막 그 막판 이제 그 같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타결이 잘 되면 오히려 이제 극적인 뭐 드라마틱한 뭐 같은 그런 이제 반전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러다가 타결이 잘 되면 증시가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단기 급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미국이 마이너스 뭐 어제 뭐 3% 5%씩 급락한 게 아니라 아주 살짝 하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1%대 하락인데 마이너스 1%대 하락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살아 있고 신고가 내기 전에 한번 이제 흔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그 대표 뭐 중국 대표단이 이제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뭐 9일하고 10일 날뭐 워싱턴 쪽에 뭐 방문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지금 양쪽 다 깬 건 아니고 네,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온갖 공갈 협박과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좀 유리하게 좀 가보려고 하나라도 뭐 빼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막판이라서 그런지 좀 격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내기 전에 지금 이제 추세가 안 무너져 있고요.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신고가 내기 전에 그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추세가 어떤지. 지금 이제 자꾸 시장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그죠?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가 약간 좀 이제 그 안 좋다 보니까 대선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황교안씨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을 하네요. 어제 황교안씨 관련주들 급등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 추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다우 지수가 이제 추세는 살아 있죠.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떤지. 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일단 오늘 현재 아침에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뭐 크게 추가 급락 나오는 거 없죠. 네. 어제 미국이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좀 하락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항상 시초가 대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시초가는 이제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네, 이걸 잘 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지난주 이번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거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화요일이죠. 어제도 거래가 꽤 있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네. 매수세가 들어와서 끝났다는 거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지금 시초가 대비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급락이 안 나와요. 그리고 추세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거드렸죠? 네, 요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뭐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하락하다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뭐냐면 증시가 여기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하기 전에 그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이제 불편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짝 이탈했거든요.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느냐? 이게 이탈했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지선인데 요 지지선을 지금 살짝 이탈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이제 약간 지금 돌발 변수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위쪽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트라는 게 옛날에는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도 전문가를 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전문가 할 때는 차트를 이렇게 추세선을 거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설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죠. 요 두 개를 이었는데 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지지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깨고 떨어지면 이 종목은 이제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안 해요. 선도 잘 안 거드려요. 왜 안 거드리겠어요? 잘 안 맞거든요. 네. 선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차트에다가 이제 선을 이제 그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보통 이게 그쵸? 긋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이랑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올라왔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미중무역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지선 이탈했죠?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을 해. 이게 10년 전에는 이제 손절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그나마 이 추세가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이 안 맞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작용은 해요. 딱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추세가 살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자로잰 듯이 딱 올라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지선을 이렇게 지지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깼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이 옛날처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선은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상향이다. 주가가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알아두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추세선을 이 지지선을 반드시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일부러 한 번씩 깨고 가요.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면 개인들 차트 보는 개인들 다 털리거든요. 아까 다우지수 설명드렸죠. 다우지수 보면 어때요? 아까 2016년 6월달에 그때 그 브렉시트 때문에 제가 깨졌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내기 직전에 박스권 모습 보여주다가 순간 딱 이탈했다가 바로 돌아오죠. 네,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잘 끝난다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보면 추세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잠깐 하락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잠깐 여기서 체크를 잠깐 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딱 이렇게. 뭐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여기랑 여기 저점을 이으니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고 여기도 딱 여기서 멈춰 있죠. 여태까지는 지금 보면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에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상승이 나오다가 뭐 기관들 매도 나오고 개인들 4월 말에 투매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렸어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보면 미국에서 지금 미중 무역 뭐 협상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시끄러운데 그 문제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덜 빠집니다.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하는 이제 중소형주, 그죠? 이걸 대표하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덜 빠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 아침부터 막 개별주들 마이너스 3%, 5%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떨어지고 그 투매가 자꾸 이제 더 과해지면 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마이너스 7%, 10%씩 급락하는 개별주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7%, 뭐 10%, 5%짜리 최소한 이런 이제 그런 급락들이 지금 개별주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나라도 아침에 또 하락 출발해 급락했네. 안 되겠네. 그래. 이렇게 위험할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잘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금 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금을 조금 이제 종목처럼 조금 일부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모든 주식을 손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감행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현금을 이제 100%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강해요. 지수도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죠. 뭐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지금 지수도 왜 우상 방향성은 이제 추세는 우상향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네. 많이 못 올라가서 그렇지 우상향이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코스닥 지수도 지지가 나오고 있고 개별주들이 투매가 오히려 더 심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에 저는 뭐 보고 있었냐면 이제 우리방 종목들 특히 우리방 종목들 있죠. 아침에 지수가 이제 어제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지수도 마이너스 1%대 이제 하락 출발할 거는 이제 거의 자명했거든요. 뻔한 얘기였는데 뭘 보고 있었냐면 이제 대형주들하고 개별주들 있죠. 이걸 잠깐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시초가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는지.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급의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초가가 보통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막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하락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잖아요. 작년에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미중 무역 예전엔 작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 얘기만 나와도 그냥 증시가 급락하고 막 개인들이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하락이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올까요? 개인들이 갑자기 불안해지지가 않아서요? 갑자기 용감해져서요? 안 그래요? 개인들이 주식 갖고 있으면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던질 주식이 없는 거겠죠. 네. 결론만 얘기하면 던질 주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 많아요. 근데 던질 주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안 나옵니다. 대형주들도 지금 아침에 조금 이제 뭐 하락 나오는 마이너스 1%대 시작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대형주들도 보면 뭐 마이너스 1% 전후인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뭐 0.몇 퍼센트 이 정도. 네. 상승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하락 나오는 게 훨씬 많겠죠, 그죠? 코스닥도 보면 하락하고 상승하고 있는 게 300개고 하락하고 있는 게 800개고요. 코스피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게 200개 정도고 하락하고 있는 거는 600개 정도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초급락하는 종목들이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급락하는 게 없어요. 요거를 주목하시는 얘기예요. 지수만 쳐다보지 마시고 뉴스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미국 증시는 어제 단기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 나기 직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그 눌림목 같은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 있고 그리고 아까 2016년도 얘기도 좀 해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봐도 이제 국내 증시도 어때요? 크게 여기서 이제 3, 4월 달에 크게 못 올라가서 그렇지 저점은 높이고 있고 추세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수와 이제 종목의 연동성인데 종목들이 지금 안 빠져요. 뭐 이제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짜리 이런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가 이제 누적되다 보면 1,800원, 뭐 1,900원, 1,800원까지 떨어지는 건 기본이겠죠. 살짝. 네. 1%, 2%, 3%씩 이제 하루 이틀 3일 떨어지다 보면 2,000원짜리 1,800원 되는 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럼 2만 원짜리는 이제 뭐 17,000원, 18,000원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큰 거래 없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안 받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내기 전에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게 이 신고가 내기 전에 특히 많이 흔드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좀 열심히 사셔야 돼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근데 그 작년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증시가 떨어진 게 보통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반등이 나올 만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기만 했었죠. 근데 올해 대부분 차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작년 한 10월달 올해 1월달 사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은 차트 보시면 거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특히 개별주들 아마 좀 힘이 없는 애들은 힘이 없다기보다 그냥 보통 요 정도 생겼을 거예요. 차트가
이게 뭐냐면요. 이제 바닥은 나왔고 바닥을 잡아주는 눌림목도 나왔고 여기 보면 거래가 없을 거예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C를 말려놨다는 얘기예요. C를 완전히 말려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그렇게 지금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안 빠지고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어느 한 점에선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종목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공방이라서 뭐 종목을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놓은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주도 많습니다. 개별주들이 이런 게 더 많아요.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오늘 증시가 이제 좀 크게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빠져봤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원에서 1,900원 정도, 아니면 많아야 뭐 심하면 1,800원 정도 살짝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무서운 이제 행동들을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개별주는 이제 가벼우니까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대형주들은 이제 묵직하니까 조금 무겁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1년이 12달이죠. 12달 내내 주식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보통 9개월 올라가고 9개월 쉬고 3개월 상승한다고 그래요.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이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것도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올라가다 잠깐 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따져보면 1년 12달 중에 9개월은 쉬고 3개월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시장이 좋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개월 수가 더 많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왜 드리냐면, 신고가 나는 주식을 잘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신고가보다는 작년에 떨어졌던 거 있죠. 이 낙폭을 만회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5,000원이면 여기가 이제 한 뭐 2,000원까지 떨어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절반 이상. 여기는 얼마겠어요? 뭐 자리야 3,000원 정도겠죠. 여기서 5,000원을 이제 뚫어야 신고가가 나는 건데, 5,000원까지 뚫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여기 떨어졌던 여기 있죠. 여기 각각의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매물대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매물대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매물대를 돌파할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 거예요. 자꾸 흔들 거예요. 이렇게 털고 저렇게 털고 하면서 계속 흔든다고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신고가 내기 직전에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이겨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매물대가 없겠죠. 왜냐면 신고가인데 무슨 매물대가 있겠어요. 밑에서 그렇게 흔들었는데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려면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냥 뭐 급등주 주세요. 오늘 좀 상한가나 먹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사자마자 상한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저희 방에서도 이제 아침에 추천 나가면 단톡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수익 극대화는 이제 최소한 50에서 100% 이 정도 수익 내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좀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제 이런 과정을 인내하고 자꾸 이제 배우다 보면 그게 나중에 경험이 되고, 그게 본인만의 기법이 되고, 그게 본인만의 실력,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 나왔던 뭐 이제 지난 뭐 연휴 동안 나온 얘기죠. 미중 무역 협상 이거 갈등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북한 미사일 관련된 이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버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대로 좋은 얘기만은 안 나와요.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때론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지금 어때요? 악재로 작용을 하나요? 뭐 조금은 작용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악재로 작용은 안 해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를 시키시고 많이 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미국은 정리해드리면 이제 신고가,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진통을 겪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 아니죠. 우리나라 증시 못생겼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차트를 쭉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들이 어디서 털릴지 뻔해요. 뭐 여기나 여기나 뭐 여기나 이런 자리들 있죠. 네. 뭐 각각의 이제 뭐 음봉 떨어진 데도 있고 어디 뭐 특정 자리가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이제 못 드리겠는데 올라올 때 털릴 자리들이 뻔해요. 네. 이런다니까. 올라올 때 어딘가 털리고 주가가 또 살짝 한번 흔들겠죠. 나가라고. 네.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개인들이 이제 8, 90 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세력들이 그래 나가야지 이러면서 탁 흔들어줘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50% 수익 날 거 5% 먹고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10% 수익 내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나중에 보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딱 보면 100%짜리 수익 날 건데 10% 먹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약세장 얘기하시는데 약세장이면 저점이 높아지지 않아요. 잘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고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약세장에서는 저점이 안 높아집니다. 차트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특히 작년 말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해요.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떨어질 거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틀어서 올라왔죠. 예전에 공개 방송 때 여기서 이제 지수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올 거다 그 소리 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저도. 네. 왜냐면 다 사람들이 떨어질 거를 믿었기 때문에. 다 그러고 있었어요. 떨어졌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와야 되는데 치고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개인들이 주식을 편안하게 가져가겠어요? 엄청나게 또 팔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정말 밑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면요. 차트가 저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낮아져요.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기보다 차트가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건 이제 수렴형인데 이런 차트는 매집할 때 나오는 차트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안 좋다 밑으로 추가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와요. 저점은 일정하고요. 고점이 낮아지겠죠.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이게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거 나오면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쐐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삼각수렴형이 이제 쐐기형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보통 아래로 가요. 왜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그 전에 요렇게 만약에 하락했죠. 그때 쐐기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것도 하나 배워두시면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쐐기형이 있죠. 쐐기형이 만약에 상승 중에 쐐기형이 나오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게 작년에 이제 억지로 이제 빼놨다가 이제 여기서 삼각수렴형이 나오는 건데 쐐기형이랑 삼각수렴형이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근데 삼각수렴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안정한 건데 이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래량이 많고요. 네. 그러면 우상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차트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올 때 큰 수익 내시려면 아무튼 심리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종목도 잘 사야 되지만 좋은 종목을 사놓고 싸게 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타결이 이제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성이니까 일단 뭐 지켜보면 되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시황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수를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지수 설명을 별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수가 좀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종목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지수도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0.6%까지 지금 회복을 많이 됐죠. 잠깐만요. 지수 잠깐 더 볼까요? 캔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아침에 뭐 손절도 안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어떠세요? 그냥 회복이 많이 되죠?
조용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일단 마이너스 0.6%까지 올라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 증시가 열릴 텐데 중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도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뭐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약간 약세를 보이면 상승력이 좀 반등 나왔던 거를 약간 뭐 이제 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0.6%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그 아까 이제 뭐 저희 방 보유 종목뿐만 아니라 아침에 잠깐 쭉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해요. 어제 그 북한 미사일 얘기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어제 증시 열린 건데 대북주들도 보면 농업 관련주들은 아침에 좀 상승 나는 것들이 꽤 이제 보이고 그 외의 종목들도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게 뭐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보안주들도 오늘 아침에 살짝 어제도 이제 보안주 잠깐 얘기해드렸죠. 보안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 방에도 보안주 사놓은 게 있거든요. 보안주들이 살짝 움직이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이제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무난합니다. 경험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북주들도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2%, 3%, 뭐 5%, 6%씩 뭐 플러스 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대북주를 지금 뭐 사실한 얘기는 아닌데 왜 강조를 드리냐면 어제 그런 큰 일을 겪고도 종목들이 빠지기보다는 어제는 뭐 잠깐 눌렀죠, 그죠? 미국도 빠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뭐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좀 염려를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안 되고는 이제 그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 간의 문제니까 우리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약간 불편하게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는 이제 수혜주들이 나올 거고 또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요. 작년에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뭐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막 이렇게 그 6월달, 7월달에 이제 6월달부터 그게 좀 격화됐었거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막 그 대두 가격 막 폭락하고 막 하여튼 그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때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가 있었어요. 실제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때 그 종목들 갖고 대두 관련주들 콩 그런 거 갖고 이제 우리 방에서 수익을 낸 게 있고요. 뭐 수산주들도 급등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게 있었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때 테마가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도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타결된다고 치면 타결되고 나서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또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 건데 지금 지수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일단은 못 가고 있잖아요.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가 움직이냐면 개별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제 그 뭐 커넥티드카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커넥티드카 관련주 중에 오늘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커넥티드카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이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9일제지였죠. 저희 방에서 1,100원의 매선 종목이 이제 9일제지인데 1,100원, 뭐 1,200원, 1,100원 전후에서 매수했어요. 뭐 1,000원 초반에 사신 분도 있고 평단가를 1,1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잘 눌렸다가 지금 이제 쭉 끌어올리죠. 수소차 이후로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수소차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세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4월 달에 세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9일제지거든요. 이게 그래핀 관련주죠. 이럴 때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9일제지 하나만 보지 마세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이게 크게 급등하면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오죠. 뒤에 후발주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엔 후발주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때 수소차가 급등하면서 다른 테마주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핀 관련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요. 이게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심리가 좋아지면 이거 말고 제2의 제3의 무슨 이제 그래핀과 유사한 그런 테마주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죽진 않았네? 이런 게 있네? 그 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본 거 이쪽 가서 만회하려고 매매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어떤 테마주들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2의 제3의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던 거예요. 바닥에서 급하게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다. 세력들이 3개월, 6개월, 뭐 한 달이건 3개월, 6개월이건 열심히 이미 매집을 해놓고 스케줄 딱 잡아놓고 이제 급등시키는 테마주들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세력들이 이제 급하게 매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했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빨리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줬어야 되는데 지수가 이제 버벅거려서 못 가다 보니까 그런 돈이 이쪽 개별주 있죠. 특히 테마주 쪽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일 재지 이게 9일 그래핀으로 급등했어요. 그 9일 그래핀이라고 자회사인데 이 종목은 원래 여기서 수차로 급등했었어요. 근데 지금 변신한 거예요. 갑자기 테마주가 이렇게 변신할 때가 있어요. 원래 소차였어요. 작년에는 소차가 아니고 대북주였고 대북주였다가 소차였다가 이제 그래픽 관련주로 이제 둔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후발주자를 공략하시고 아니면 이거 말고 제2의 그래픽 관련주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저희 방에서 구글 이거 말고 이제 그래픽 관련주 중에 후발주인데 아직 물량이 남아 있어서 종목 공개를 못 하겠는데 어제도 뭐 10% 이상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수익을 보고 회원들이 좀 비중도 저기 수익도 챙겨놓고 한 게 있어요. 후발주자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자꾸 현금 들고 있지 마세요. 네. 후발주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살아있고 분명히 어디 쪽에 돈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못 믿겠다는 이유로 현금만 들고 계시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주식은 현금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불안한 마음에 현금을 그렇게 들고 계시면 큰 수익 못 내십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이겨내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큰 돈을 벌고 또 실력도 또 많이 또 좋아지세요. 네. 여러분들도 현금 위주로 이제 불안한 마음 현금 위주로 가지 마시고 네. 좋은 종목들을 이제 매수하시고 보유하셔가지고 큰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아침에 쭉 이제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종목들도 보고 있는데 지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네요. 네. 살짝 올라오고 있고 뭐 아까 대표적인 게 대북주들인데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북한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워가지고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악재성 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게 나왔어요. 네. 악재성 뉴스가 세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안 빠졌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바닥이에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정 나올까봐 두려워서 막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악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자꾸 강조드리죠. 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그 뭐 9일, 10일 미중무역 협상이 그때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네. 지금 확실한 거 하나는 요거예요. 네. 악재가 반영이 이거는요 뉴스에서 볼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 뭐 외국인이 얼마 팔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뉴스에서 다 해주지만 악재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종목을 지금 아까 저처럼 세부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지금 큰 테마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 정도 다 됐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아까 이제 보안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도 일부 움직이고 있고 뭐 그래픽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수급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네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보시면 이 수급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들 있죠. 네, 대형주들은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약간 안 좋으니까 개별주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개별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원한 급등이 나오려면 뭐 어떤 재료가 붙어가지고 테마 형식으로 급등을 해야지 말 그대로 이제 큰 이제 수익이 바로바로 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재료가 나와야죠, 그죠? 물론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도 사시겠죠. 바이오주면은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핀 관련주라면은 뭐 아까 후발주자들 예상되는 것도 사시겠죠, 그죠? 어떤 재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재료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재료가 붙어야 돼요. 네, 재료가 딱 붙어서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재료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거 나타나나 안 나타나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구글 그래핀 그 있죠, 구글 제지, 그게 그래핀 관련주로 딱 하루 그러고 말았으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 쭉 움직이다가 갑자기 구글이랑 무슨 계약 맺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날라버린 거예요. 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쉬지도 않고 날라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잘 보셔야 돼요. 연속성이 나타난다? 그럼 뭐예요?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살아있구나. 아까 이제 추세, 미국 다우지수 얘기해드릴 때 추세 얘기하죠. 추세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걸 보시라고 그러죠. 단기 급등락 보지 말고. 네? 테마할 때 똑같아요. 그 시세가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2의 제3의 그래핀 관련주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작년에 그 뭐예요, 풍국주정 같은 수소차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풍국주정 이게 수소차인데 수소차가 여기서 크게 급등하면 나중에 제2의 제3의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응? 국일 그래픽 이게 다 뭔데? 이게 다 4차 산업 아니에요? 네, 신기술 그죠? 이런 쪽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그럼 제2의 제3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지수 지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이게 이 테마나 재료가 나왔을 때 지속이 되느냐 연속이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수는 지금 그 뭐예요? 그 아까 악재성 이제 뉴스 센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이 되네요. 거기다가 대선주까지 움직여주면 더 좋죠. 네, 대선주는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공략을 못 하시는데 이것까지 움직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를 오후에 좀 더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막 종목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막 떨어질 것만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종목들 중에 이런 것도 많다니까요. 이미 작년 말 올해 초에 급등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겪고 이제 또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뭔지 모르시죠? 그 중에 하나가 대선주예요. 네. 수소차요? 수소차 관심 이제 요즘에 수소차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2월달, 3월달만 해도 막 거의 수소차 좀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무료 회원들이. 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수소차 이런 거보다 일단 지금 보면 대선주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어요. 네. 앞에 이만큼 급등 나왔는데 조정을 또 이제 조정을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있겠어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앞이 이만큼 갔는데 뒤에도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매집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급등했었는데 또 급등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여기에서 지금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주식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대놓고 얘기할까요? 추천해도 안 사요. 우리 회원들은 사세요. 네, 믿고 하시니까.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무방에 한번 이제 뿌려보잖아요. 네, 지금 무료 추천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하잖아요. 안 산다니까요. 왜 안 사실까요? 네, 관심 없어요. 거래가 없거든요. 네, 바로 급등할 종목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안 사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시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네, 종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회원들 뭐 매매일지나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공방이니까 뭐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이신데 내 인생의 멘토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달 한 번씩 올려주시거든요. 이분은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면 내 인생의 멘토님 밑에 스토스님 뭐 이호님 이렇게 이제 강건호님도 계시고 저 우리 회원들 계신데 최근에 올라온 매매일지 여기 잠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두 개만 보죠. 보시면 요분은 이제 투자 자금이 좀 잠깐만요. 투자 자금이 좀 적으세요. 이제 수익 금액 보면 뭐 20만 원, 뭐 이제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세요. 맞죠, 그죠?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뭐 지난달에 4월달에 리딩대로 잘 따라하세요. 근데 지금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약간은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작죠. 근데 한 대략 보니까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 얼마 수익 나냐면 한 달에 한 7% 정도씩 수익이 나시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증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1,500 갖고 1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6에서 7%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1년에 계좌가 2배 이상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하고 계신데 저희 방에 이제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매매일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열심히 리딩대로 따라하시니까 이런 수익들이 나시잖아요.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얼마나 더 큰 수익들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톡스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매매일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신라제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들어오셨었는데 이제 좀 주식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욕심이 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용이나 그런 걸 좀 쓰셨대요. 매매일지에 좀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신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라제는 요즘에 주가가 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죠. 근데 용감하게 또 이제 믿고 잘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제 저희 방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를 수익 낸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이제 수천만 원 신라젠으로 손해 보신 거 여기에서 이제 회복을 하시고 지금은 좋은 종목 이제 분산 투자해서 뭐 우량주도 저희 방에서 좀 하거든요. 뭐 개별주도 이제 테마주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우량주도 조금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메꾸셨어요. 3월달에 미세먼지 관련 저희 방에서 공략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4월달 지나서 이제 5월달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들처럼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회원들 수익률이나 뭐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이 여기 내 인생의 멘토님이거든요. 이분이 한 달에 보니까 6% 7%씩 이렇게 수익이 나시네요. 지수가 4월달에 안 좋았어요. 올라가다가 말았으니까요. 네네. 네? 이분 투자 금액이 얼마죠? 아까 1,50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 결제하고 들어왔어요. 1년에 지금 800만 원이죠, 그죠? 1년 결제 하셔가지고 지금 단톡방이랑 같이 쓰고 계세요. 투자 금액이 저분이 저랑 이제 저를 오랫동안 이제 보고 있다가 용기 내서 들어오셨는데, 투자 금액 뭐 회비까지 계산된 수익은 아니고요. 투자 금액이 그 회비를 그렇게 내고도 들어와서 한 달에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계세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회비는 이제 라이브는 한 달에 88만 원이고 단톡방은 한 달에 80만 원이거든요. 단톡방 회비가 좀 높죠, 그죠? 종목들이 좀 이제 좋은 것들을 먼저 나가요. 근데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개 방송할 때만 이제 3개월에 20일, 그 다음에 뭐 6개월 50일, 2달 가까이 되죠. 뭐 1년 하시면 이제 90일 들고 하니까 그러면 회비가 조금 이제 많이 낮춰질 거예요. 그래서 회비 걱정하지 마시고 보양님도 일단 들어오세요. 아까 매매일지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지수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면 저거보다 더 좋은 수익들이 우리 회원들도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수익이 날 때 그때 큰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돼요. 지수가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지수가 평생 저렇게 횡보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큰 수익을 내는 줄 아세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시장이 조금 힘들 때도 그 종목을 잘 들고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앞에 이제 작은 수익들 있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5%짜리 뭐 10%짜리 단기 수익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익을 극대화를 원하신다. 나는 직장인이라서 수익, 중기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 30%, 50%, 30에서 50% 이상은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매매 방식으로 바꾸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회비까지 계산된 수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문가면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회비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세요. 저런 식으로 이제 1년, 2년 가면 종잣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네. 1,500만 원 갖고 한 달에 여러분들 6%씩 그 12달이죠. 네. 6%씩 12달 수익 내면 딱 100% 수익 나와요. 네.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별로 이렇게 눌려 있어서 못 가는데 저 정도 수익이면 지수가 좀 들어주고 종목들 폭발적으로 이제 심리 좋아져서 올라가게 되면 계좌 수익률이 뭐 10%, 20%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적 수익률 팍팍팍 불어나겠죠. 네. 1,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이 눌러줄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보명님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네. 뭐 회비는 글쎄요. 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뭐 지수 뭐 아까 매매일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잠깐 지수도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종목들도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루 일 보시고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